ABCD에서 각 B와 각 D의 이등분선 만나는 점에 각각 EF 뒀고 저 내부에 색칠되어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면임을 증명하는 과정에 가나에 알맞은 걸 써놓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림을 좀 크게 할까요? 자, 설명 들으시고 빈칸은 잘 채워 넣도록 하세요. 평행사변형입니다를 증명하기 위한 조건이 총 5가지가 있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조건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는 조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대변 길이 같다. 그 다음에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 다음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면 평행사변이 되죠. 그럼 여기는 이 도형 과연 이 5가지 성질 중에 뭐에 부합하는지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부합합니다.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인데 첫 번째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각을 내가 만약 B라고 하면 각이 이등분되어 있는 상태로 얘도 B가 될 테고 각 B랑 마주보는 각 D도 서로 같은 각인데 같은 각을 반반 나눴기 때문에 여기 책에서는 .xx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각들은 서로 같은 각이 가요. 같은 각이죠. 그럼 여기도 B, 여기도 B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게 지금 평행사변형이었죠. 그치? 평행사변 선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각과 이 각은 기본적으로 억각이 성립하고 그 각은 서로 같죠. 그럼 여기 있는 각이 B면 여기 있는 각도 B가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여기 각이 B면 이 각도 억각으로 B가 돼요. 그럼 남아있는 이 각의 크기는 180-B가 되겠죠. 여기 있는 각의 크기도 180에서 B를 뺀 각인 180-B가 돼요. 그럼 이 사각형 전체를 본다면 이쪽 각이 B일 때 이쪽 각도 B가 되고 이쪽 각이 180-B일 때 이쪽 각도 180-B가 되기 때문에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평행사변형이 성립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C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여기 색칠되어 있는 도형이죠. 이 색칠되어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PAB 여기 넓이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왜 나와 있는 거지? 생각하다 보니까 평행사변형 내부에다가 아무데나 점 하나 찍고 그 점과 평행사변형의 네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삼각형이 4개로 쪼개지죠. 이랬을 때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와 아래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합친 게 좌우의 넓이를 합친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처럼 좌와 우의 넓이를 합친 거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값이 되죠. 근데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공식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10이 밑변이 되고 여기 있는 7이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됩니다. 곱하면 70이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며 왼쪽 넓이와 오른쪽 넓이를 합친다면 결과적으로는 35가 되겠네요. 근데 이쪽의 넓이가 지금 14이기 때문에 이쪽 넓이는 35-14. 그래서 정답은 21이 되겠습니다.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고 각 A가 이등분선, 그 다음에 각 D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E와 F라고 불렀을 때 선분 AB 길이가 5, 선분 AD 길이가 7일 때 여기 지금 문제에서 CE, CF, EF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있는 각과 이 각이 지금 이등분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이게 억각이 성립하죠. 그럼 얘가 점이면 얘도 점이 돼요. 억각으로. 그럼 이렇게 된 삼각형이 여기도 점, 여기도 점. 이게 이등변이 되죠. 그럼 이 변 길이가 5가 되면 이 변 길이도 5가 될 거예요. 평행사변형이나 전체 변의 길이는 7이 될 텐데 그럼 여기는 EC의 길이는 CE의 길이는 7 빼기 5, 2가 되겠네요. 그리고 CF의 길이 CF는 여기죠. 이번 여기 살짝 지우고 이쪽을 봅시다. 이게 Z자 모양으로 다시 평행사변형에서 얘랑 얘랑 서로 같은 각이 성립하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에 다시 이변 길이 같은 이등변이 성립해요.
근데 평행사 변형은 마주보는 변 길이 같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5가 될 겁니다. 그럼 이쪽도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CF의 길이도 5가 됩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 아까 EC의 길이가 얼마였죠? 2였네요. 그럼 남아있는 3번 EF의 길이는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이게 단계별로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절대 학교 시험은 단계별로 안 나옵니다. 출제되는 건 뭐가 출제될까요? EF의 길이가 EF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출제됩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단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난이도가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없이 다음 조건을 가지고 한번 EF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 난이도 10으로 갔을 때 난이도가 한 7 정도, 6 정도, 6에서 한 7 정도 되는 문제인데, 이게 1번, 2번이 나오면 그냥 난이도가 막 4, 5 이렇게 뚝 떨어져요. 난이도가. 그래서 1번, 2번은 그냥 힌트일 뿐이고 실제로는 시험은 없이 그냥 바로 이게 출연하니까 중간 과정을 잘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결과를 잘 구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각형의 이제 진행 과정이죠. 조금씩 사각형의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서 이름이 좀 더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변 4개, 각 4개 가지고 있는 일반 사각형이고, 그 중에 이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지면 사다리꼴이 되죠. 우리가 배우는 파트에 여기서 등변 사다리꼴인 게 나와요. 사다리꼴 중에도 어떤 좀 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다리꼴 동네에서는 가장 잘생기네 라는 뜻인데, 이건 내용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좀 설명하기는 애매하고 등변 사다리꼴 조건이 나와 있는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 이쪽이 지금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파트예요. 이쪽 부분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죠. 평행사변형이란 걸 배웠고, 아까 5가지 성질 중에 하나가 성립하면 평행사변형이에요. 근데 그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 직사각형으로, 또 다른 조건이 추가가 되면 마름모가 성립해요. 그러므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평행사변형 그 5가지 성질은 계속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게 추가되죠. 첫 번째, 한 내각이 직각 90도가 되면, 원래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약간 옆으로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내각이 90일 리 없어요. 한 내각이. 근데 한 내각이 90이 되면 평행사변형 성질에 따라 마주보는 대각도 90이 되고, 남아있는 각이 180인데 180이 서로 똑같은 각 2개 나눠 가져야 되다 보니까 결국 내각이 모두 한 내각만 90이 되면 내각이 모두 90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정사각형의 정의죠. 정사각형의 정의는 내각이 모두, 각이 모두 90인 사각형, 그게 직사각형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모양이 좀 바뀌어요. 내각이 모두 90이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네모 반듯해지다 보니까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은 하지만 대각선 길이 자체가 같지 않고 각각은 반반 나눠지지만 얘네가 서로 같진 않죠. 근데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같아지며 각각의 변 길이가 다 같아집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중에 두 번째 조건은 두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아지면 그 평행사변형은 앞으로 직사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는 거죠. 자, 이번에 다시 평행사변에서 마름모로 되려면, 마름모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근데 마름모의 정의는, 원래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변 길이 같지 않아요. 마주보는 변만 서로 같죠. 근데 이웃하는 변 길이 같아지면 결국은 네 변이 모두 같아지고, 마름모의 정의,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게 마름모의 정의입니다. 뜻. 그리고 이제 평행사변형의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하는 변의 길이만 같아져도 되겠지만, 두 번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긴 해요. 얘도 대각선 길이가 같진 않아. 딱 봐도 같지 않잖아. 하지만 이 단어가 붙기 때문이죠.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절대 수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수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부터는 마름모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 이 말. 근데 책에 써놓으세요. 세 번째, 여기 책이 없는데 3번 조건. 대각선이 한 내각을 2등분합니다.
대각선이 한 내각을 2등분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로 바뀌어요. 자, 그림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그으면 이 각과 이 각은 같지만 바로 옆에 있는 얘랑 얘랑도 같지만 바로 옆에 있는 각끼리는 서로 같지 않아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평행사변형은. 근데 대각선을 그었더니 여기 있는 한 내각이 이 마름모처럼 반반 딱딱 나눠지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었더니 한 내각이 2등분 됐네? 얘도 이렇게 2등분 되죠? 이렇게. 그럼 그때부터는 평행사변형이 아닌 마름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이게 합동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도형과 이렇게 도형이 뭐 SSS 합동 이 성립하다 보니까 이 각 같고 이 각 같고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삼각형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 그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합동이 되다 보니까 얘랑 얘랑 같은 각이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이 한 내각을 2등분하는 순간 평행사변형 마름모가 된다. 근데 이게 책이 없기 때문에 따로 하나 좀 써놓으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서 이제 정사각형,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직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을 안 가지고 있어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지 않으며 이웃하는 변길이 같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내각이 반으로 대각선이 한 내각을 반으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마름모도 역시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직사각형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 내각이 90도가 아니며 대각선 길이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름모가 직사각형 마름모 조건을 각각 서로 반대로 갖게 되는 순간이 있죠. 여기는 마름모 조건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여기는 직사각형 조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각각 안 가지고 있는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그때는 마지막에 사각형 중에서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흔히 말하는 가장 잘생긴 도형, 그게 정사각형이죠. 그럼 정사각형의 정의는 뭡니까? 그러면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 90인 이런 사각형이 일반, 이거는 네 변이라고 쓴 건데 글씨가 이상해 보이네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이 그냥 내가로 할게요.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인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르죠. 그럼 얘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평행사변형 5가지 성질에 직사각형 성질, 대각선 길이 같고 한 내각이 뭐 90인 거 나와 있으니까 마름모 성질,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하며 그다음에 한 내각을 반반 쪼개다 보니까 이 각도가 전부 다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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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든 각이 45도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그만큼 조건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나 직사각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 조건에다가 마름모 조건을 동시에 갖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으시오. 그러면 그래서 마름모 하나, 직사각형 하나 이런 식으로 조건을 같이 병행하는 조건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좀 전에 설명했던 내각이 모두 90인 사각형이며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그게 서로 다르게 2등분하다 보니까 대각선의 모든 그 부분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지게 되겠죠. 여기 아까 말했던 평행사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한 내각의 직각이 되거나 아니면 대각선 길이 같아지면 평행사변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라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뭐 딱히 이게 문제가 좀 솔직히 이렇게 막 풀어낼 만한 문제는 없어요. 워낙 이쪽의 내용들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이 과정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테고, 마름모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면 그걸 마름모라 부르고, 마름모의 성질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평행사변이 마름모가 되려면 아까 했던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이웃하는 변길이 같아지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하며 그 다음에 대각선이 한 내각을 2등분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마름모로 변화된다 라는 과정이었어요. 여기도 뭐 딱히 대단히 설명드릴 게 2-2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 학교 시험에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으로 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 문제들은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위에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걸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딱히 조금이라도 설명드릴 게 있으면 설명드리겠는데 워낙 문제 난이도가 여기는 단순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정사각형은 다 성립하는 거죠. 네 변 길이 모두 같고 내각이 모두 90인 사각형. 그래서 뭐 대각선 길이 같고 수직 2등분되며 내각이 2등분되고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성질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여기 3-1번 같은 게 연습 문제인데, 뭐 연습 문제를 내가 풀어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기껏, 이거 뭐 설명을 할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설명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할 만한 문제니까요. 또 이등변 표시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고, 이제 등변사다리꼴을 할게요. 등변사다리꼴은 단어가 이게 약간 페이크예요. 보통 우리가 단어만 그 도형의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그 도형의 뜻을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뜻이 아니에요. 등변사다리꼴이면 사다리꼴 중에 등변, 변 길이 같은 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등변사다리꼴 정의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이게 같으면 평행사변이죠. 평행한 변이 같으면 평행사변입니다. 근데 평행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 길이 같네? 그러면 저 말 뜻에 따라 이게 등변사다리꼴의 뜻이구나.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약간 페이크예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등변사다리꼴 정의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당연히 사다리꼴인데 변이 아닌 그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사다리꼴, 이거를 등변사다리꼴이라고 말합니다. 정의가 약간 헷갈리게 단어와 다른 도형과 다르게 좀 헷갈리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그 양 끝각, 양 밑각의 크기가 서로 두 밑각 크기가 서로 같은 사다리꼴, 그게 등변사다리꼴. 여기 정의 나와 있죠. 이게 정의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질은 이웃하는 변의,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 평행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이 마주보는 변 길이 서로 같아지고, 그리고 묘하게도 대각선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 같은 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름이 있는 사각형 중에서 대각선 길이 같은 도형이 뭐 있을까요? 뭐 있나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겁니다. 등변사다리꼴. 물론 선생님 근데 이름이 없는 도형 중에도 대각선을 제가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대각선이 있어요. 이 길이가 뭐 5cm라고 칩시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그으면 얘도 5cm가 되겠죠. 너무 차이가 나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으면 네, 5cm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으면 이렇게 이으면 이것도 대각선 길이 같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다리꼴 이후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 중에서 대각선 길이 서로 같은 거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차이를 줘야 될 게 얘네들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죠. 이 조건이에요. 대각선이 지나가면서 나머지 대각선을 반으로 딱딱 나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대각선이 있고 다른 대각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이 대각선이 이렇게 반반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냥 대각선 길이 자체가 같은 겁니다. 아셨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전체 대각선 길이를 말한 거고 실제로는 이 길이와 이렇게 표현하면 또 변길이가 따로 그릴게요. 이 부분은 등변사다리꼴. 나 등변사다리꼴 잘 그려? 등변사다리꼴이죠. 근데 대각선을 그으면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얘랑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등변이 돼요. 얘랑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등변이 돼요. 하지만 얘네 둘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대각선 길이 자체는 같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거 선생님 그려드린 거는 책에다가 여러분들 똑같이 좀 그려놓도록 하세요. 자, 뭐를 표시할 거냐면 등변사다리꼴은 이게 합동인 도형이 세 쌍이 나타나요. 누구 거지? 세 쌍의 합동인 도형이 나타납니다. 삼각형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첫 번째,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얘랑이 합동이에요. 약간 무슨 날개 모양처럼.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색깔 구분이 안 되죠? 이렇게 합동이에요. 산 모양으로. 그 다음 이렇게 약간 무슨 이게 송곳니, 고드름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대로 얘는 또 합동이에요. 각각 합동인 삼각형이 세 쌍의 형태로 나타난다. 얘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안 끝났어요. 이제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아요. 다시 등변사다리꼴. 근데 등변사다리꼴 문제를 풀 때 보통은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변 길이 또는 각의 크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저 등변사다리꼴을 적절히 필요한 보조선을 그으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보조선을 긋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사다리꼴은 불안하게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잖아. 보통 이 삐져나온 부분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려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도형과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 성립해요. 네, 합동이 성립합니다. 됐나요? 무슨 합동일까요?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여러 가지 조건이 성립할 수 있는데 딱 생각나는 조건은 R 좋아요. H 좋아요. 예, 좋아요. RHA죠. RHA입니다. 직각 마주보는 빗변이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에 따라 이 길이가 같거든요. 그 등변사다리꼴은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서 RHA가 성립해요. 그래서 합동이에요. 합동이다 보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도형은 무슨 도형일까요? 직사각형. 네, 직사각형이에요. 따라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서로 같습니다. 네,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변이나 각의 크기를 찾아내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여기 있는 한 선분, 이쪽이죠.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선분 중에 한 선분의 평행선을 그어서 이렇게 얘랑 만날 때까지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 선분에 평행하도록 저쪽 꼭지점에서 보조선을 그어줘요. 그럼 내부에 그려진 이 도형의 이름이 뭘까요? 지금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럼 왼쪽에는 이 도형은 뭘까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일단 시작은 이등변으로 갑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변 길이 같을 테고, 평행사변이라면 다시 얘랑 같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얘랑도 같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조선을 처음처럼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 날개 부분을 잘라내는 형태의 보조선을 그으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 선분에 평행선을 그으면서 평행사변형과 이등변 삼각형을 쪼개면서 변이나 각의 크기를 구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별히 만약에 여기 있는 각이나 혹은 여기 있는 각이 60도가 되면, 이게 60도가 되면 이 도형은 이등변이 아니고 뭘로 바뀌죠? 정삼각형으로 바뀌어요. 60? 그럼 얘도 60. 얘랑 동의각이 되니까 또 이등변이 되니까, 그럼 나머지 한 각은 당연히 60. 그래서 정삼각형이 돼요.
혹은 이쪽이 60이 아니고 이쪽이 120이어도 됩니다. 여기나 이쪽이 120도. 그래도 지금 말했던 저 내부에 정삼각형이 그려진다라는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얘는 왜 그런가요, 선생님? 얘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등변사다리꼴은 도대체 등변사를 그림 몇 개 그리는 겁니까? 말했잖아요. 성질이 생각보다 많아. 흔히 말하는 비줄이거든. 이쪽 도형에서는 사각형에서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이 굉장히 유명한 애들이에요. 얘네가 약간 연예인 같은 애들. 근데 얘는 좀 비줄이야. 비줄인데도 의외로 얘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생각보다 좀 골치 아픈 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등변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 이런 게 있었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았죠? 이렇게. 이쪽 B, 이쪽 B 이랬었잖아. 근데 이게 등변사다리꼴 봐봐. 얘는 이렇게 했어? 설마? 네가 보기 얘랑 같아 보이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의외로 얘가 A고 이 같은 각이 아닌가 B라고 합시다. 근데 A와 B를 더하면 몇 도가 되냐면 이쪽이 180이 돼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나 그 이유로 있는 사각형들은 이렇게 180, 이렇게 180, 이렇게 180, 이렇게 180. 그래서 같은 쪽에 놓여있는 내각, 동측 내각이 180이 된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등변사다리꼴은 그렇지 않아요. 밑각이 A? 그럼 여기 있는 밑각도 A. 이게 왜 이렇게 합치면 그러면 180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보조선이 이렇게 커요. 여기 있는 각을 내가 C라고 합시다. C라고 둘 필요가 없죠. 얘랑 무슨 각이에요? 동의각이에요. 근데 평행선에서 동의각 크기는 서로 같기 때문에 이 각이 A가 돼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80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 더해도 180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두 개 더해도 A와 B를 더해도 18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성질에 따라 여기가 이제 180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더하게 되면 180.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B면 당연히 여기도 B가 돼요. 등변사다리꼴은 같은 각의 위치가 이렇게 아래 두 개 혹은 이렇게 위에 두 개는 각각 같은 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는 두 개를 더하면 180. 이렇게 오른쪽 두 개를 더하면 180. 이건 같은 각이 아니고 더해서 180 이런 조건을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의외로 성질이 꽤 많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게 좀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각형들이 많아요, 지금은. 일반 사각형,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근데 각 변에 사각형은 4개의 변을 가졌죠. 중점들을 잡고 그 중점들을 잡은 걸 연결하면 당연히 중점이 4개 나오고 그 4개 점을 연결하면 당연히 사각형이 나오겠죠. 근데 그 사각형들이 어떤 모양을 나타나게 돼요. 어떤 모양을. 근데 일반 사각형에 중점을 이어서 만들면 약간 얘는 느낌이 마름모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림이 그렇진 않고요. 평행사변형입니다. 여기는 평행사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들은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의 중점을 이으면 딱 모양만 봐도 딱 마름모처럼 보이잖아요. 마름모의 중점을 이으면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중점을 이으면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의 중점을 이으면 마름모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증명할 때는 요 뒷단원에 나오는 닮음을 아셔야 됩니다. 닮음을 배워야 이게 왜 이렇게 4점을 이으면 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들이 왜 이러한 성질들,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됩니까는 닮음을 배워야 돼요. 지금은 아직 닮음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그냥 암기성으로 외워두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행사변형, 사각형의 일반 사각형에 이름 없는 일반 사각형에 중점을 이으면 평행사변형. 그리고 사다리꼴도 등변사다리꼴이 아니고 그냥 사다리꼴이 있어요. 그냥 사다리꼴에 중점을 이으면 이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등변사다리꼴만 마름모가 돼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딱 모양만 생각해봐도 모양을 떠올리는 게 제일 나아요. 직사각형 마름모, 마름모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누가 봐도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만 마름모 형태를 띈다라는 거. 이거 좀 약간 암기성으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암기성으로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가 좀 설명이 많은데,
좀 빨리 마무리 해봅시다. 10분 안에 마무리가 돼서. 하는 데까지 해보고, 만약에 혹시 못 끝나면 유나는 이 뒷부분은 강의로 얼마 안 될 테니까 그거 마무리하도록 하시고. 평행사변형에서의 넓이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 이게 두 개의 평행선이 있습니다. 직선 L과 직선 M은 서로 평행관계예요. 평행관계 표현은 보통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죠. 나란하다라는 뜻으로. 두 직선이 나란한데 한 직선에 두 개 점을 찍어줘요. 이렇게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걔네 둘을 이어서 선분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 나머지 평행선 쪽에서는 점 하나를 찍어줍니다. 점 하나. 그래서 이 세 점을 이으면 지금처럼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삼각형과 아까 그 점 하나 찍었던 직선 L 위에 A 말고 그 직선 L 위에는 또 다른 점을 찍고 그 점을 D라고 합시다. 이렇게 연결한 이 삼각형은 지금 얘는 모양상 왠지 합동처럼 보이게 그렸는데 하나 더 그려볼까요? 직선 L 위에 내가 여기다 점을 찍었어요. 그럼 BC랑 이 점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여기 그냥 E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 아니면 극단적으로 여기쯤에 있어요. F라고 하고 BC랑 이렇게 F를 연결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지금 만들어진 그림을 그렸던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이 네 개의 삼각형은 모두 다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다 제각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생긴 모양의 제각각이라는 얘기는 합동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넓이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들의 넓이를 다 공통적으로 구할 때 2분의 1은 당연히 있어야 될 테고요. 선분 BC는 밑변의 길이니까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삼각형들의 높이를 구하려 하다 보니까 그 BC라는 이 밑변 길이가 바라보는 꼭지점 여기 각 꼭지점에서 BC까지 수직의 길이를 내려 그으면 전부 다 이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로 그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에서는 그 거리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다 h라는 어떤 하나의 높이로 다 일정하다 보니까 모양은 다 틀려도 삼각형 넓이는 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 내용들은 고등학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도 이 개념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들은 너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내용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을 달하는 건데 여기에 삼각형 이렇게 ABC 있고 여기 점 D를 이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AC랑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AC랑 여기 있는 DP가 평행하도록 평행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조건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었다는 조건에 따라서 긋고 나서 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조건에 따라서 넓이가 같아져요. 왜요? 이게 평행선이 얘는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있으니까 보기 편한데 얘는 평행선이 이쪽을 거둬서 보기가 좀 불편해서 이걸 좀 보시려고 하면 고개를 오른쪽 90도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제 이게 보여요. 오, 귀신 같아. 목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모양은 틀리지만 넓이가 동일하다는 이 개념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책에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의 넓이를, 여기 넓이를 이쪽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삼각형 ABC에다 이 사각형 넓이는 삼각형 ABC에다가 여기는 삼각형 ACD를 더한 게 이 사각형 넓이였는데 어차피 ACD 넓이랑 여기 있는 ACP의 넓이가 같다 보니까 이 삼각형에다가 이쪽의 넓이를 더하나 이 삼각형의 얘 넓이를 더하나 서로 같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사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논리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들이 이제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데 나와요. 오른쪽 그림같이 AE와 CD가 평행한 상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시오라고 되는데
좀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씩 찾아봐야 되죠. AED, 이렇게 AED 이 넓이와 AEC 이 넓이는 서로 같습니까? 네, 같아요. 밑변이 하나고 이쪽 높이, 이 삼각형 높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은 맞는다. 2번 삼각형 ACD 이 넓이와 삼각형 DEC 이 넓이는 같습니까? 이 넓이가 같냐고 물어봤어요. 같아요? 네, 같아요. 얘도. 이유는 선분 CD가 하나의 밑변이 되고 마주보는 평행선 쪽에서 꼭지점 잡고 이렇게 이어서 높이,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높이, 그 높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얘도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 APD의 넓이, 삼각형 APD 이 넓이에요. 이 넓이와 삼각형 PEC 이 넓이는 서로 같냐? 같아요?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렇죠, 같죠. 준수 잘 봤어요. 왜 같아요? 아까 1번이나 2번 조건 써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번을 써먹는다면 삼각형 아까 했던 AED 있죠? AED 넓이가 같대. 얘가 1번, 얘를 2번으로 합시다. 삼각형 AEC 아까 AED 넓이와 AEC 넓이 같으니까 이게 1번, 2번이면 얘도 1번, 2번 아닐까요? 그럼 결국 공통부분 빼고 남는 나머지 이 넓이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3번도 맞는 답이 되죠. 4번 AEP 이 넓이와 삼각형 PCD 이 넓이가 같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같아요? 네. 아니에요. 같아요? 준서 분위기 좋았는데 같지 않아요? 얘는 안 같아요. 얘는 안 같아요. 얘가 만약 넓이가 같으려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았어야 돼요. 이해돼요? 네. 그래야 1번, 2번. 근데 왜 1번, 2번, 만약 이거랑 넓이가 동일하다면 1번, 2번도 하나, 이렇게도 하나 넓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1번이 돼서 얘네들이 넓이 같아지는데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꼭점으로 봤을 때 얘랑 평행했을 때 두 삼각형 넓이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생각이 되려면 이 높이가 일정해야 되는데 얘랑 지금 평행하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는 넓이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공통부분 빼고 남는 나머지 넓이를 같다고 보기는 지금 그림상은 어렵다라는 거죠. 평행하다는 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삼각형 ABC 넓이 이 넓이랑 사각형 ABED 이 넓이는 서로 같습니까? 그럼 아까 했던 그 부분이죠. 여기는 요만큼의 넓이랑 여기 있었던 요만큼의 넓이가 서로 같다 보니까 이 하늘색 부분을 빼다가 이 노란색에 갖다 붙이면 결론은 삼각형 넓이 ABC랑 사각형 넓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건 아까 좀 전에 다른 문제 잠깐 보여드렸죠. 여기는 맞는 말이 된다. 4번이 틀렸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66페이지. 근데 66페이지에 잠깐만요. 이쪽에 설명이 이게 안 돼 있구나. 66페이지에 4번까지만 하세요. 5번은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쌤. 뭐 감사하다는 소리 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양을 줄여드렸고 원래 드리려면 이 뒤가 다 과제야 되는데 여러분 뭐 프린트도 있고 여행도 가신다고 하니 이번 주는 고생하셨습니다. 여행도 잘 다녀오시고